2018년과 2019년 천문학자들은 당황스러운 은하 2개를 발견합니다. 고래자리 방향으로 6,200만 광년 거리에는 평범한 타원 은하 NGC 1052가 있는데요. 이 은하는 주변에 크고 작은 꼬마 은하들을 여럿 거느린 채 작은 은하군을 하나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타원 은하 곁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아주 희미하고 어둡게 보이는 은하 울트라 디퓨즈 갤럭시 UDG 2개를 발견했습니다. 각각은 DF2, DF4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은하들은 별이 아주 적죠. 그리고 펑퍼짐하게 퍼져 있어서 아주 어둡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보통 이런 외소 은하들은 그 질량 대부분이 빛으론 관측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 암흑물질로 잔뜩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별이 거의 없고 어두워서 아주 가벼워 보이지만 나름 암흑물질은 꽤 많아서 보기보단 강한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꼬꼬마 은하들의 보기보다 강한 중력에 붙잡힌 별들은 꽤 빠르게 궤도를 돌고 있죠. 하지만 당시 발견된 이 두 꼬마 은하 DF2와 DF4 속의 별들은 너무나도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 두 은하에게 암흑물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했죠.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의 80%를 차지합니다. 은하가 흐트러지지 않고 별들이 강한 중력으로 붙잡힐 수 있도록 은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도 하죠. 우리 은하를 비롯한 우주의 거의 모든 은하들은 이 미지의 암흑물질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흑물질이 전혀 없는 다크매터 프리 은하라니 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암흑물질이 없어도 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최근까지 이 당황스러운 꼬마 은하들의 기원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이처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두 꼬마 은하들의 기원을 단번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증거도 아주 신박하죠. 과연 암흑물질이 전혀 없는 이 수상한 은하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은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들의 비밀을 파헤치려면 각 꼬마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둡고 흐릿하게 보이는 울트라 디퓨즈 갤럭시들은 그 거리를 알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나름의 꼼수를 사용하죠. 바로 거대하게 터지기 직전 가장 크게 부풀은 적색 거성을 활용합니다. 재밌게도 적색 거성은 가장 거대하고 밝아질 수 있는 최대 밝기가 거의 일정합니다. 이 최대 밝기 피크를 찍는 순간의 적색 거성을 TRGB라고 부릅니다. TRGB 별들의 최대 절대 밝기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를 재는 표준 잣대로 쓸 수 있죠.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이 수상한 외소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지구의 하늘에서 거의 같은 방향에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 거리는 꽤 다릅니다. 둘 중 DF4는 지구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 DF2는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둘 사이의 거리는 대략 650만 광년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에 더 가까이 놓여있는 DF4는 우리 지구 쪽으로 43km/s의 속도로 느리게 다가오고 있죠. 반면 더 멀리 떨어진 DF2는 315km/s의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지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에 대해서 대략 358km/s의 속도로 서로 빠르게 멀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궤적을 거꾸로 추적하면 시간을 거슬러 먼 과거 이들이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문학자들은 재밌는 가능성을 발견했죠. 지금으로부터 80억 년 전 타원 은하 NGC 1052 곁엔 평범한 작은 은하 A가 붙잡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또 다른 작은 은하 B가 중력에 이끌려 빠르게 유입되었죠. 그 순간 원래 붙잡혀서 돌고 있던 은하 A와 새로 유입된 은하 B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A, B 두 은하가 원래 각각 품고 있었던 암흑물질과 일반 가스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흑물질은 다른 가스와 같은 일반 물질과는 일체 아무런 상호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대로 뚫고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오래전 두 은하가 충돌한 순간 암흑물질은 은하 안에 남지 못했고 그대로 쭉 날아가 버렸습니다. 반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스물질은 충돌하는 두 은하 사이에서 찐득하게 뭉치면서 새로운 별들을 반죽하게 됐죠. 결국 암흑물질은 모두 날아가 버린 채 별들만 바글바글 모여있는 남은 파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지금의 궤도를 추적해보면 지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DF4는 원래 NGC 1052의 곁을 돌고 있던 은하 A의 파편입니다. 반면 지구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DF2는 오래전 멀리서 빠르게 유입된 은하 B의 파편이죠. 사실 이러한 현장은 거대한 은하단 두 개가 함께 충돌하는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알 은하단, 뷰렛 클러스터가 있죠. 오래전 가스와 암흑물질을 모두 품고 있었던 두 은하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강한 중력에 이끌려 둘은 빠르게 충돌했죠. 그 결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스물질은 충돌 면에 그대로 정체되어서 찐득하게 반죽됩니다.
하지만 유령과 같은 암흑물질은 그대로 충돌 현장을 통과해서 벗어났죠. 실제로 총알 은하단 주변의 가스물질 분포와 중력 렌즈로 파악한 암흑물질의 분포를 그려보면 서로 크게 어긋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주의 암흑물질이 정말 유령처럼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최근까지 풀리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 두 외소은하들도 바로 이런 충돌 과정을 통해서 암흑물질이 벗겨져 날아간 결과 탄생했을 거라 추정합니다. 다만 총알 은하단에 비해선 훨씬 작은 버전의 총알 외소은하 뷰렛 드워프 갤럭시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정말 이런 충돌이 있었다면 또 다른 비슷한 외소은하 파편들이 쭉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혹시 주변에 다른 파편들이 있진 않은지 샅샅이 뒤져봤죠. 그리고 정말 재밌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말 기대한 그대로 10여 개의 아주 흐릿하고 어두운 파편 은하들이 한 줄로 쭉 이어져 분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알고 있었던 암흑물질이 없는 두 외소은하 DF2와 DF4를 포함해서 이 10여 개의 외소은하들은 정말 줄줄이 소세지처럼 쭉 이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은하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을 확률은 겨우 0.6%밖에 안 되죠. 이 그래프는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한 여러 외소은하들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 점의 색깔은 각각의 외소은하가 얼마나 펑퍼짐하게 부풀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참 재밌게도 쭉 일렬로 이어진 은하들만 유독 색깔이 더 붉게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파편 은하들이 다른 주변의 외소은하들에 비해서 평균 26% 정도 더 펑퍼짐하게 부풀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바로 이들이 모두 80억 년 전에 있었던 두 외소은하들의 충돌의 결과 날아간 파편 조각일 수 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죠. 이번 발견을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거 암흑물질의 존재를 몰랐을 때에는 DF2나 DF4 이 외소은하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은하였을 겁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별들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대부분의 은하들이 비정상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이젠 이 우주에 빛을 발하지도 흡수하지도 않는 정말 유령과 같은 존재의 암흑물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도리어 이 둘이 비정상적인 은하가 되어버렸죠. 옛날 관점에선 암흑물질이 없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지금은 암흑물질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은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상함 속에 다른 일반 물질과는 그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우주의 유령들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가 숨어 있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